네, 이제는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IBK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함정남 차장님 모시고요. 얘기 나눠봅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얘기 나눌 게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새롭게 등장한 주도 섹터는 사실 찾기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방산이 모멘텀에 모멘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기대를 쭉 이어가는 게 맞는가 점검해 주세요. 네. 한국항공우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하면 3번째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한국항공우주가 방산이 갈 때 못 갔었던 못난이 주식이었습니다. 맞아요. 우주도 갈 때도 못 가. 방산이 갈 때도 못 가. 그런데 이제는 그 두 가지 키워드가 동시에 모이면서 육해공이라고 하죠. 육군 가고 해군 가고 해군이 하나오션이 간 것이고 이제 공군이 가야 됩니다. 공군이 갈 때 그 수급들이 다 모여서 갈 수 있는 것이 한국항공우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왜 움직였는지는 방산으로 보셔야 돼요. 방산의 이슈는 일단은 사우디가 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살려고 하고 전투기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우디는 미국의 전투기를 사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사우디에다가 군수물 잘 못 팔아요.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것을 상충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부품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 전투기가 그러면 미국에게도 윈, 사우디에게도 윈, 한국은 매우 윈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방산이 이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에서 현대 로테모로 갔다가 그 다음에 하나오션이 한 방에 불을 뿜더니 이제 그 수급들이 다 쏠려서 이제는 한국항공우주가 됐다. 첫 번째 상승을 했었을 때 우주항공은 못 갔었거든요. 예. 이제 돌파 랠리가 시작되면서 지금은 우주항공 섹터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슈가 들어진 것은 또 트럼프죠. 맞아요.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 우크라이나 니네 쓰지 마. 이래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맞고 틀리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치사해요. 근데 정말로 이 전쟁에서 지금 이 스타링크 위성통신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이것을 막으면 깜깜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매우 큰 압박이고 이것을 통해서 적외도 위성이라든가 우주항공이 얼마나 중요성을 방산 분야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 세계가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올라가는 이유 중엔 저는 70%는 방산이라고 보지만 우주항공 섹터로 시야를 넓힐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거기서 막 진두지휘 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스타링크가 미국 행정부에서 최대 29조 원까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슈들이 또 가능성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는 지금 테슬라보다는 스타링크 스페이스X에 관심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과 관련된 앞으로 나올 기대감과 호재들이 무궁무진한데 어쨌든 대장이 등장했다라는 것. 한국항공우주가 트리엄 주가가 올라갈 때는 우주항공에 관련된 밸류에이션이 앞으로 녹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제는 중소형 주단으로 시야를 넓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방산으로 움직였다라고 본다면 방산과 관련된 부품주들은 여전히 아직 못 간 종목들이 좀 눈에 띕니다. 코츠 테크놀로지라든가 파이버 프로 과거에 소개해드렸었고요. 우주항공과 관련돼서 이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오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P 위성이라든가 HVM, 세트레가, 이노스페이스, 루미르 같은 종목들을 시야를 넓혀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쏘아올린 공이 참 많은데 이제 우주항공이 왜 그간 못 가나 싶었는데 이번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모멘텀 확장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항공우주 이야기 해주셨고 오늘 52주 신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잘 봤고요. 이어서 함정남 차장님께서 바이오는 늘 언제나 중심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코스닥 바이오의 1등 주자 알테오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좀 40만 원을 다시 또 넘어가는 최근의 흐름이어가지고 정보 잡으러 가나 보다 싶었는데 꼭 40만 원을 넘을 때마다 할로자임이 헬로우 해요. 네. 일단은 매우 예민한 주가 자리에서
낡은 악재를 또 쓰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한 것이 제 본심입니다. 네. 굉장히 기대될 수 있는 호재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나중에 나중 얘기지만 뭐 할로자임이 승소하게 돼 버린다면 반드시 리스크가 되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 말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예민할 수 있는 자리에서 써먹었던 악재를 또 써서 반응한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좀 기술적인 네. 대응 전략을 짜놓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좀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예. 조정을 주면서 코스닥 지수를 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좀 상대적으로 좋았었던 것은 미국 금리가 계속 하락했었기 때문이고 최근 이틀 동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반짝 반등을 주면서 조금 더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좀 복잡한 얘기지만 뭐 일본 금리가 상승하면서 미국 금리도 같이 올라야 인캐리 트레이드를 방어할 수 있다라는 기조 속에서 하지만 큰 틀의 방향성은 트럼프는 결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쪽에 방향성을 맞추고 있다라는 점을 초점을 맞춰본다라고 한다면 좀 주식이 맨날 방송은 그렇잖아요. 오르면 올라가는 종목들만 매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좀 떨어질 때 관심을 갖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초점 속에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아침에는 좀 빠져서 조정 시 매수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했는데 바로 꺾어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삼바만 대장이었어요. 나홀로 독주였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셀트리온도 나도 이제는 가볼 수 있어. 그리고 실적으로도 증명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올해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판매 종목들이 스텔라라든가 뭐 졸비뎀이라든가 아일리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은 시장이거든요. 이거 꽤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기대감을 갖고 반영해 볼 수 있을 만한 뉴스가 많다.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합병된 이후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은 이제는 주가에는 다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의주시해서 볼 만한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SK 바이오팜입니다. 뇌전증 치료제 하나로 보시면 돼요. 엑스코플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지금 판매 1위 기업이 브리백트인데요. 이것이 내년에 특허가 만료됩니다. 그럼 2030년 이후까지 특허를 갖고 판매하는 기업은 얘 하나게 돼서 좀 본격적인 자기의 매력도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쉬어갈 때 에휴 안 틀렸네가 아니라 쉬어갈 때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요즘 화장품들도 번쩍번쩍 올라오고 있죠. 필러 기업입니다. HA 필러 전문 기업 바이오 플러스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얘네가 비만 치료제를 뭐 마이크로 니들 패치 기술하는 거 개발 중에 있거든요. 지금 좀 눈여겨서 볼 수 있을 만큼 쉴 만큼 쉬어간 그런 그림이 좀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번째는 한올 바이오 파마입니다. 자가 면역 치료제가 바토클리맙인데요. 일본에서 희귀약품 지정이 됐거든요. 근데 주가에는 크게 썩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임상 결과가 남아 있는데 3월에서 4월 중에 이제 발표될 것으로 이 바토클리맙에 대해서 얘는 이제 이뮤노반트랑 함께 보셔야 되는데 이뮤노반트가 쭉 주가가 못 갔었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도 쭉 쉬고 있는데 이거 일본에서 희귀약품 지정됐다라는 것은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을 만한 뉴스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좋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좀 지금은 대응이 필요한 자리인데 오히려 눌릴 때 눈 크게 뜨고 기회를 노려볼 맞습니다. 수 있다로 바이오 정리. 자, 그렇다면 AI 소프트웨어 단도 궁금해지는데요. 차장님, 여기는 근데 팔란티어 눈치를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컨셉이 이거예요. 남들이 얘기 안 하는 종목들 얘기 좀 하자. 네. 맨날 올라갈 때 얘기하는 거 누구나 다 하지. 팔란티어가 쉴 만큼 쉰 것처럼 보여집니다. 최근에 미국 장이 좋아서 이번에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일제히 조정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전에 미국장의 주도의 대장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였어요. 맞아요. 지금 미국 경기가 계속 좋다라고 보는 부분의 핵심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코딩하는 전문 인력들의 90%가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의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면서 이익률이 높아지는 구조로 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초입에 네. 맞닥뜨린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딥시크 때문에 뭐 다른 이슈들이 이야기는 하지만 딥시크 같은 기업들 지금 여기저기서 딥시크보다 더 좋은 뭐 프로그램 개발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맞아요.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속도가 빨라질 거라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엔비디아가 끝났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아직 제2의 팔란티어, 제3의 팔란티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팔란티어 주가를 이렇게 늘 째려보고 있는데 아, 얘 좀 잘 예쁘게 쉰 것 같은데? 라는 느낌에서 출발을 했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은 한 달 동안 많이 쉬었습니다. 네.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쉴 때 좀 관심을 갖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사서 물리면 견딜 수 있는 지금부터 사서 물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견딜 수 있을 만한 남들보다는 유리한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스펙트럼을 다 넓혀서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신종목들이 많고요. 일단은 뭐 코난 테크놀로지, AI 기반 검색, 빅데이터 솔루션 기반이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라든가 행안부에서 공공기관을 고객으로 갖고 있고요. 거기다가 AI 챗봇,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앞으로 확장해 나간다고 하니 잘 같이 팔란티어 쉴 때 같이 쉬어간 종목으로 눈여겨볼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솔트룩스죠. 네. 솔트룩스도 충분히 쉬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종목 플러스 좀 시야를 넓혀볼 수 있을 만한 좀 쉴 만큼 쉰 섹터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것 같아요. 막 조선, 방산 뭐 올려져 있는 거 보다가 지금 이제 다시 좀 충분히 내려온 쪽 짚어주시니까 더 기회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네. 이제 이쪽은요? 네카오입니다. 네.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올해 들어. 이번에 믿어도 되나? 지금까지의 밸류는 카카오 네이버가 어떤 밸류였냐면요. 계속 바닥 다질 때 네. 리포트들이 뭐라고 나왔냐면 얘는 끝났다는 리포트의 뉘앙스들의 리포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리포트를 보면서 바닥권에는 온 것 같다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얘네는 광고 회사처럼 광고 수익으로 내서 연명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내용이었거든요. 이 정도 전망이 나온다라고 하면 바닥인 건 맞는 것 같다 했는데 이제 다시 고개를 들고 조금 신뢰성 있는 주가의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챗GPT가 있다면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을 우리가 좀 체감할 수 있는 네. 지금 많은 유저들이 챗GPT를 쓸 때 네이버처럼 쓰시거든요. 챗GPT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는 검색을 통해서 제가 플랜을 짜야 되는 거고 챗GPT라는 앞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강원도 맛집 하면은 쭉 나오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원도 맛집을 가고 싶은데 여행 루트 짜줘 라고 하면 나오는 것이 챗GPT거든요. 생성을 해주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나라가 체감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단연 이 두 기업이어야 돼요. 아직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네. 우리가 체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더 위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두 기업이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카카오가 조금 더 탄력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양한 품목들을 앞으로 출시할 서비스들을 공개를 했었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기대감을 먹고 올라가는 것이 주가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것을 통해서 접속 시간이 늘어날 것이고 접속 시간을 늘어난 것을 토대로 당연히 광고 플러스 알파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는 오픈 AI와 공동 개발 중인 AI 네. 에이전트 도입으로 이제 다양한 새로운 플랫폼을 좀 해보겠다라는 것과 광고 수입 이야기했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통해서 다양하게 새로운 광고 좀 밸류체인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봤었던 리포트는 광고 수입으로서 하는 PER 몇 배 밸류 뭐 이런 리포트였는데 이제는 성장 밸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초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는 조금 무겁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네이버도 이제 네이버는 사실 커머스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커머스가 계속 줄었어요. 계속 줄었었는데 이제는 커머스를 새로운 쇼핑 앱을 별도로 출시했었을 때 거기에 특화된 것이 이미 네이버 커머스가 축소됐다라는 것은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됐고, 이제 이것을 조금 새로운 앱을 통해서 이것과 검색과 구매를 조금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좀 새롭게 개편해가는 그림을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점과, AI 기반 상품으로 앞으로 이제 새로운 노출도를 높이겠다라는 전략들이 앞으로 해볼 것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첫 번째 올라왔었을 때 믿어도 되나? 솔직히 저만 그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맞아요. 외국인 막 사긴 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접근해 볼 수는 있겠다. 그런 시나리오라고 본다면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은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오픈 AI가 붙었고 그렇죠. 또 국내 토종 AI라고 한다면 네이버고, 여러분 한번 잘 비교해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 종목의 수가 많게 오늘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지금 혼조세 보이면서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내일장에 있어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요. 함정남 사장님과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